마치 이제 사진을 가지고 했는데 동영상처럼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왜냐면 이 사진으로 만들었지만 이 안에 이제 움직이는 이런 애니메이션적인 요소들이 많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진이지만 동영상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키 사진이 5장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자,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진을 한 장, 타임라인으로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사이즈가 약간 지금 맞지 않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S 스케일 눌러서 자, 일단은 비율을 좀 맞춰주세요. 화면이 꽉 차게. 그리고 여러분들 Shift 키를 누르면 포지션이 같이 열립니다. 포지션. 자, 그래서 스케일과 포지션의 키프레임을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현재 위치에서.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를 4초로 놓으시고 스케일을 자, 한 15 정도, 15프레임 정도, 15% 정도 이렇게 스케일을 이제 키워주세요. 자, 이제 키우면은 얘가 약간 지금 왼쪽으로 좀 치우치잖아요. 그러니까는 포지션 값을 자, 인물은 요 가운데 오도록 이런 식으로 약간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도 잘리지 않게 약간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인물이 센터 쪽으로 스케일이 커지게 포지션과 스케일 값에 애니메이션을 주셔서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살짝 마치 이제 앞으로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 돼요. 스케일만 좀 크게 만들어 주시고 포지션 위치 조금 옮겨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자, 텍스트를 애니메이션 줄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써 주세요. 텍스트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글씨를 애니메이션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글씨가 자, 이렇게 화면 밖으로 나가 있다가 이런 식으로 화면 밖으로 나가 있다가 자, 포지션에 키 만들어 주시고요. 4초 후에는 이렇게 인물의 앞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애니메이션 해주세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사진 이미지는 앞쪽으로 이렇게 쓱 다가오는 느낌을 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지금 화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싹 들어오는 액션을 주시는데 자, 요 액션이 그냥 쓱 들어오니까 좀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지 값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텍스트 글씨 애니메이션에다가 이지 값을 적용을 해줄게요. 자, 이지 값 적용하려면 어떡하죠? 일단 키프레임을 2개를 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선택을 한 다음에 이지 값 적용하는 단축키 뭐였죠? F9 눌러서 이지 값 적용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지 값을 좀 더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해주려면 그래프 에디터로 가셔야죠. 그렇죠? 그래프 에디터로 들어가셔서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흰색으로 돼서 포물선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이게 스피드 그래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피드 그래프의 형태로 안 나온다 라고 하시면 이 눈 옆에 그래프 타입을 자, 밸류 그래프로 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스피드 그래프로 자, 바꿔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이 포지션 속성 값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으면 그래프가 안 나타나요. 이 글씨의 포지션 값 키프레임을 적용한 포지션 값을 선택을 해야지만 이 해당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끝 포인트 이 끝 포인트를 선택했을 때 노란색의 핸들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 핸들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동그라미 손잡이를 잡고요. 얘를 이렇게 왼쪽 안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자, 처음에는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다가 자, 천천히 멈추는 이런 액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텐션감을 이지값으로 이용을 해서 긴장감을 좀 만들어주는 게 애니메이션이 훨씬 재밌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지값, 가감속 적용하는 거, 그리고 그래프 에디터 활용하는 거, 요거는 에펙의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들은 잘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 복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D 해주십니다. 컨트롤 D 해주시고, 자, 얘를 위에 있는 글씨 위로 올릴 거예요. 글씨 위로. 자,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러면 다 이제 글씨를 가려버리겠죠? 자, 이제 뭐를 해주려고 하냐면 여기다 이제 마스크를 씌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보시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가 두 겹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밑에 있는 거는 선명한 이미지인데, 요 위에 있는 이미지는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된 흐린 이미지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를 더 복사한 이유는 위에 흐린 이미지를 한 장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얘를 스케일을 좀 키울 거예요. 스케일을 키울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여기에는 U키를 눌러보시면 스케일 값에 키프레임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스케일을 적용을 하면 애니메이션이 엉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키프레임은 그냥 두고, 자, 얘를 프리컴포즈라는 걸 시켜요. 프리컴포즈. 요 레이어를, 복사한 레이어를,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프리컴포즈라는 거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컴포즈를 실행을 하시면, 자, 여기 이제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리브얼 어트리뷰트라는 게 있고요. 무브얼 어트리뷰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무브얼 어트리뷰트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K를 눌러보시면요. 지금 레이어가 컴포지션의 형태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컴포지션 형태로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U키 눌러보세요. 자, U키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여기는 키프레임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움직입니다. 왜 움직이냐면 이 컴포지션 안에 키프레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컴포지션 안에 레이어에 키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자, 제가 이거를 하나를 더 복사해서, 자,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얘를 복사해서 프리컴포즈를 시켜볼게요. 자, 프리컴포즈를 시키면, 자, 아까는 무브올 어트리뷰트를 실행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리브올 어트리뷰트를 실행을 할게요. 그래서 리브올 어트리뷰트를 실행을 하잖아요. 자, 여기다 하고서는 U키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키프레임이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키프레임이 적용됐고 얘는 키프레임이 아무것도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에 이 안에 있는 컴포지션 안에 있는 레이어에 키프레임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레이어에 적용된 키프레임을 가지고 오느냐 안 가지고 오느냐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리브얼 어트리뷰트를 선택을 하시면 키프레임의 값이 컴포지션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무브얼 어트리뷰트를 하시면 이 레이어에 적용된 키프레임의 값이
컴포지션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레이어에 적용된 상태로 컴포지션화 되는 거다. 그렇죠? 이 두 개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포지션, 그러니까 프리 컴포즈라는 걸 진행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그 차이는 레이어에 적용된 키프레임을 가지고 오느냐 안 가지고 오느냐 그 차이예요. 자, 지금은 안 가지고 오는 거로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키프레임이 적용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일 값을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 만든 이 프리컴포즈한 레이어에는 자, 120 정도로 스케일 값을 키워주세요. 120 정도로. 자, 그리고 포지션도 Shift 키 누르고 포지션 나오게 해서 이렇게 인물이 잘리지 않게 가운데쯤으로 옮겨줍니다. 자, 그러면 얘를 눈을 껐다 켰다 해볼게요. 요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 지금 그 크기를 키워준 상태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요 레이어에다가 마스크를 씌워주겠습니다. 마스크. 자, 그러면 마스크를 새로 프리컴포즈한 레이어에 마스크를 씌울 거예요. 자, 그래서 펜툴을 이용을 할 겁니다. 펜툴을 이용을 해서, 자, 이 프리컴포즈한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겠죠. 여기다 마스크를 씌울 거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씌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씌우게 되면 마스크가 씌워진 영역만 보이고 나머지 영역은 투명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투명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은 완성된 걸 보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스크가 반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 씌워진 부분이 뚫려 보여야 되고, 요 바깥에 부분이 막혀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스크가 인버트, 반전이 돼야 됩니다. 반전을 어떻게 시키냐면, 여러분들 마스크 옵션 열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스크 1 이렇게 쭉 따라가 보시면 인버티드라는 부분에 체크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체크를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씌워진 부분이 투명해지고 그 반대 영역이 막히는, 자, 그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지금 완성된 거랑 비슷하죠? 지금 보시면 얘를 보여드릴까요? 자, 요 완성된 거랑 자, 요런 식으로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거랑 비슷한 형태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스크를 인버티드 시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레이어와 지금 마스크를 씌운, 지금 사이즈를 좀 크게 해준 레이어가 컬러가 사이즈 차이만 나지 컬러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컬러의 차이를 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밑에 있는 요 이미지를 좀 더 컨트라스트를 줄 거예요. 컨트라스트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펙트 앤 프리셋에서 레벨이라고 쳐보세요. 레벨. L-E-V-E-L. 레벨이라고 치시면 이미지 앤 컬렉션의 레벨이라는 이펙트가 나올 겁니다. 자, 그거를 요 제일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하세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지금 슬라이드가 위쪽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밑에 거는 만지지 마시고요. 위에 거를 컨트롤 하는데, 자, 위에 있는 요 부분이 블랙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안쪽으로 모으잖아요. 그러면 블랙 부분이 더 진해집니다. 어두운 부분이.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자, 이걸 또 안쪽으로 해주시면 화이트 부분이 더 하얘져요. 그래서 위에 있는 레이어와 아래에 있는 레이어의 톤 차이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톤 차이가 생기죠?
자, 톤 차이가 생겼나요? 예, 이런 식으로 좀 톤 차이를 자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위에 있는 레이어, 지금 마스크 씌운 레이어에는 블럭 값을 좀 적용을 할 거예요. 블럭 값.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이펙트 검색하시는 데다가 디렉션 DRIC 그러면 DRIC 이렇게 치시면 디렉션 블러라고 적용이 될 거예요. 디렉션 블러. 자, 적용이 되셨나요?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 하셔서 자, 제일 위에 있는 지금 마스크를 씌운 레이어에 디렉션 블러를 적용을 해주세요. 자, 적용을 해주시고, 자, 블러 랭스 값을 자,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자,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면 좀 더 속도감이 좀 느껴지시죠? 네. 자, 속도감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디렉션 블러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내려오는 속도감이 느껴지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이 마스크를 이제 애니메이션 줄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애니메이션 주기 전에 자, 마지막에 모양을 좀 정리를 해주고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마지막에 두시고요. 4초에 두시고 이 포인트를 하나하나 선택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글씨가 이렇게 안 보이면 안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글씨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움직여 주셔가지고요. 이 마스크의 최종 위치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자, 이렇게 이제 마스크 위치를 만드신 다음에 자, 마스크의 위치를 자, 키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마스크 패스라는 것에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마스크 패스. 자, 여기 보시면 마스크의 속성 값을 여시면 여기 마스크 패스라는 게 있죠. 자, 마스크 패스에 키프레임을 줘야지만 요 형태, 요 포인트의 위치가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를 0으로 놓으시고, 자, 0일 때는, 자, 얘를, 자,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만약에 글씨가 왼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글씨를 따라서 얘가 움직이게 해주는 거니까, 글씨가 오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움직여주시고, 자, 이렇게 마스크 패스를 움직여주시면, 요 키프레임이 하나 또 만들어졌죠. 그렇죠? 자, 요 상태에서 램프 리뷰를 해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글자가 먼저 지나가 버리죠. 마스크보다. 그렇죠? 자, 이렇게 지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글자가 마스크보다 먼저 지나가는 이유. 이지값이 달라서 그렇죠. 지금 마스크에는 아직 이지값을 적용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요 마스크 패스에 키프레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도 이제 이지값 적용해줘야죠. F9 누르시고, 그쵸? 이지값 적용을 해준 다음에 그래프 에디터에서 자, 마스크 패스 값 선택을 하시고요. 끝에 키프레임 선택하시고 핸들을 자,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줍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의 곡선의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자, 이번에는 이제 속도가 같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같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마스크의 형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마스크가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얘를 바깥에 한번 클릭을 해서 점을 하나하나씩 조절을 하세요.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이렇게 일자가 되게 만드세요. 일자가 돼. 자, 이렇게 만들면 얘가 중간에 형태를 변하겠죠. 마스크의 형태가. 그렇죠? 똑같은 형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가면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이 재밌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스크의 모양이 중간에서 살짝 벌어지는 거예요. 자,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겠죠. 마스크를 이용해서. 자, 여기다가 약간의 그 뎁스감을 주기 위해서 그 드롭 섀도우, 좀 전에 사용했던 드롭 섀도우를 추가해 줄 겁니다. 드롭 섀도우. 자, 그래서 이펙트에서 DROP, 드롭이라고 치시면 퍼스펙티브에 드롭 섀도우가 나타나죠. 자, 얘를 더블 클릭 하시면 여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디스턴스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그 섀도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소프트니스 살짝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디렉션, 이 방향을 좀 꺾어 주시면 그림자가 위치가 이렇게 양쪽으로 생겨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자 효과까지 좀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럼 좀 더 이제 뎁스감이 생겨나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슬라이드 여기 더스트 소스를 보시면 더블 클릭 해보세요. 그럼 푸티지 창이 이렇게 열립니다. 자,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흩날리는 소스예요. 먼지가 흩날리는 소스인데 저희는 이거를 눈발처럼 보이게 만들어 줄 거예요. 눈발처럼 보이게.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 한 요 정도 보면 좀 먼지가 많이 날리는 부분이 있죠. 자, 먼지가 많이 날리는 요 부분에 여기 인포인트를 찍으세요. 인포인트를 찍으시면 요 부분이 이제 시작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영상을 자, 글씨 레이어 아래에다 주는 겁니다. 글씨 레이어 아래에다가. 자, 여기 보시면 글씨 레이어 아래. 왜냐면 글씨에다는 적용 안 할 거니까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더스트라는 이 소스와 밑에 있는 이미지를 믹스를 해야 돼요. 섞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섞어주면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섞으면 될까요? 그렇죠? 브랜드 값으로 여러분들이 섞어주시면 돼요. 블렌드 옵션을 이용을 해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블렌드 옵션을 에펙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주냐면, 자, 여기 여러분들 좌측 하단에 버튼이 3개가 있죠. 버튼이 3개가 있죠. 그 중에서 가운데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블렌드 모드 값이 나옵니다. 블렌드 모드 값. 여러분들이 프리미어에서도 블렌드 모드를 사용을 했었죠. 그때 프리미어에서는 블렌드 모드가 오페시티 값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따로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드를, 자, 노말, 기본 값은 노말입니다. 노말. 예, 노말을, 자, 애드로 한번 눌러보세요. 애드. 자, 애드로 만들었을 경우에, 자, 요런 느낌이 나죠. 그쵸? 눈발이 슉 휘날리는 검은색 부분은 제거가 되고 흰색 부분만 남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눈발이 날리는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애드도 있고요. 여러분들 나는 애드보다 다른 게 좋겠다 라고 하시면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시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옵션 값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나는 스크린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보시고 스크린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스크린을 선택하는 것과 애드를 선택하는 거. 밝은 부분이 좀 더 밝아지죠. 애드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먼지 소스를 이용을 해서 블렌드 모드 값으로 마치 이제 눈발이 날리는 듯한 이런 효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하나의 세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한번 저장해 주세요. 프로젝트 저장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 이제 했으면 하나가 만들어진 건데, 요 똑같은 세트를 여러분들이 다른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3개를 더 만드셔야 돼요. 3개를 더 만드셔야 됩니다. 자,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른 사진 이용해서 비슷한 액션 그 영상을 3개를 더 만들어 주시면 총 4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완성된 영상 보시면 얘가 하나, 그 다음에 슈르륵 둘, 슈르륵 셋, 슈르륵 넷,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쭉 보이는데 중간에 트랜지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트랜지션은 자, 좀 이따가 이제 만들어 볼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자, 지금 방금 하신 방법 이용을 해서 3개를 더 만드시는 겁니다. 3개를 만드는데 약간씩의 차이가 있죠. 뭐냐면 요 마스크의 형태가 사진의 형태에 따라서 마스크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윗면이 더 넓은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얘는 옆으로 좀 낀 형태로 되어 있고, 자, 그래서 그리고 이 텍스트가 등장하는 위치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어울리는 이 그림에 잘 어울리는 형태로 변형을 하셔서 3개를 더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완성된 영상을 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스르르 움직이는 트랜지션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거를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요. 컴포지션의 이름은 트랜지션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트랜지션이라는 컴포지션을 하시고 길이는 1초로 해줄게요. 그럼 1.0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솔리드 레이어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솔리드 레이어 자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얘를 일단은 회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 값 보면 아이고. 자, 일단은 중심축이 어디여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려면 그렇죠? 좌측 하단이어야 맞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앵커 포인트의 위치를 좌측 하단으로 일단 옮겨 주십니다. 자, 옮겨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로테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움직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180도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처음 값은 마이너스 90도가 되어야겠죠. 자, 마이너스 90도로 만들어 주시고, 자, 키프레임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18프레임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18프레임. 자, 18프레임에서 얘는 자, 처음 키프레임의 값이 마이너스 90이고 두 번째 키프레임의 값은 90이 되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줘야지만 이런 식으로 얘가 180도 이렇게 회전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돌 때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니까 스케일을 한 210 정도로 키워주세요. 자, 210 정도 키워주면 얘가 돌아갈 때 빈 틈이 안 생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게 그냥 쓱 돌아가면 재미없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지 값을 적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션 속성값 여시면 키프레임이 나오죠.
그래서 키프레임에다가 F9 눌러서 자, 이직값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십니다. 자, 그럼 좀 더 텐션감 있게 이렇게 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돌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으면 얘를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3개를 더 복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이렇게 3개를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 레이어의 컬러를 자, 솔리드 레이어 세팅 창 가시면 컬러를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4개를 각각 다른 컬러로 솔리드 세팅 창 가셔서 자, 이렇게 하나씩 바꿔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4개를 다 다르게 이제 바꿔줍니다. 자,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어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4프레임 간격으로 얘를 떨어뜨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4프레임 간격으로. 자, 그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해서 보면, 자, 중간에 좀 틈이 벌어지는 곳이 있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중간에 이렇게 틈이 벌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을 틈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려면 속도를 좀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속도를. 자, 그래서 U키를 눌러서 이 적용된 키프레임 값을 이렇게 여세요. U키 누르면 키프레임이 보이죠? 그러면 이 키프레임을 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키프레임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래프 에디터로 갑니다. 그래프 에디터. 이쪽 부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 얘네들을 키프레임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자, 이 키프레임의 이쪽 속도를 좀 천천히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핸들 나타났죠? 자, 이 핸들을 약간 속도가 이쪽에서 좀 줄어들게 자, 이렇게 양쪽을 조절을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만나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속도를 조절했기 때문에 빈틈이 안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프의 모양을 너무 아까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이쪽 부분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런 간격 틈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좀 줄여준 거예요. 속도를 밑으로 좀 그래프를 좀 아래로 내려줘서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래프를 4개의 레이어의 그래프를 동시에 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려면 키프레임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빈틈이 생기지 않고 스르르르 움직이는 자, 트랜지션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해줄 거면은 드롭 섀도우를 적용을 해서 좀 더 입체감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시고요. 이펙트 앤 프리셋에 가셔서 드롭 섀도우 얘를 더블 클릭 하셔서 적용을 합니다. 적용해 주시고 디스턴스나 이런 것들 조절을 해 주세요. 그리고 소프트니스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디렉션 각도도 이렇게 조절해 주셔서 저희가 부드럽게 생기도록 자,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기면 훨씬 입체감이 느껴지죠. 네. 오페시티도 좀 주셔서 너무 진하지 않게 그림자가 너무 진하지 않게 보이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자, 트랜지션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트랜지션까지 이제 만드셨으면 얘를 이제 다 하나의 영상으로 이제 합칠 거예요. 그러면 합칠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파이널이라고 이름 지어 주시고요. 총 4초짜리가 4개니까 16초면 되겠죠. 그래서 16.0, 그래서 16초짜리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만들어 주시고, 자, 요 4개의,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2개면은 일단은 2개만 갖고 오세요. 2개 거기서 복사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시고요. 만약에 2개이신 분들은 컨트롤 D에서 하나씩 더 복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얘를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각각의 레이어들을 이렇게 이동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스냅 기능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4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만약에 2개만 만드셨다 그러면은 교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지금 4개가 이렇게 연속해서 애니메이션이 지금 나타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중간에 컷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지금 방금 만들어셨던 이제 트랜지션을 이용을 해서 장면 전환 효과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만드셨던 트랜지션 컴포지션을 자, 갖고 와야겠죠? 자, 그래서 요 컷과 컷 사이, 자, 사이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중앙 가운데 부분에다가. 자, 그럼 얘가 스르르륵 트랜지션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트랜지션이 2개가 더 필요하겠죠? 자, 2개 더 컨트롤 D 복사하셔가지고 가운데다가 적용. 그렇죠? 얘다가 가운데 딱 오게 적용을 해주셔야겠죠? 이거 보시고 가운데 딱 오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트랜지션까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셨으면 자, 완성입니다. 완성. 자,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이용을 해서 마치 이제 동영상처럼 보이는 그런 슬라이드 쇼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자, 이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사용했던 기능은 마스크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 소스를 합성하기 위해서 블렌드 모드도 이제 활용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다 만드신 분들은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세요.